네, 팍팍한 부동산의 규제로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 어디 위로받을 데는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아시스 같은 이분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한테 웃음, 긍정, 웃음이 답이다. 긍정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싶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슬프게 세상을 보면 본인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역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좀 힘들어도 웃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넓게 세상을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이 줄어들고 취업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넓게 움직이려면 좋은 인연 만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또 그만큼 잘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어렵겠죠. 하지만 넓게 바라보면 반드시 항상 농사를 짓고 나면 이삭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좋은 이삭들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요일 꼬꼬박사 차윤환 대표님과 상담을 시작함에 앞서서 요즘 금리 인상이니 또 보유세 개편이니 이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좀 그냥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한번 좀 꼬꼬박사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인상, 또 금리 인상, 또 미국발 악재, 경기 침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표현해 볼까, 어떻게 그 위기를 좀 극복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날아오는 볼을 두려워 마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이 방망이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항상 뭔가 투자를 해서 홈런을 날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좋을 때 장타, 홈런, 돈 많이 벌길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2017년, 18년 초까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규제 금리를 떠나서 많이 피로도가 좀 쌓여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이럴 때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실속 있는 그러한 단타라도 일단 타율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좀 투자했을 때 과거처럼 1억 버는 게 아니라 5천씩이라도 벌고 부동산의 감각을 좀 계속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라도 여러분 이렇게 두드려 볼 수 있는 경험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날아오는 볼이죠. 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세, 세금 문제, 보유세죠. 그 다음에 금리, 각종 비용 많이 지금 현재 발생됩니다. 이거 나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내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내는 거고 우리 밑에 저희같이 일하는 서민들도 내는 겁니다. 기왕 낼 거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많이 벌어서 움츠리지 말고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또 내가 취할 수 있는 실리를 많이 취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적은 돈으로 많이 날려서 크게 벌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꿈이 커져서 더 투자에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얇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할 때도 별로 없는데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투자하세요. 이거 많이 봅니다. 이런 거 하다가 보면 가슴 뜨거워져서 눈이 혹 해가지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상 흐름상 많이 버는 시기가 아니니까 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짧은 방망이를 잡고 그냥 좀 안전하게 단타라도 제대로 좀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항상 이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많이 버는 만큼.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안전한 투자,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서 또 다시 기회가 오면 장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고 타이밍에 맞춰서 단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장타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나친 대출 이런 걸 많이 활용하셔서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처구니 가게 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걸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가보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올라야 정상이죠. 다만 잠시 일시적으로 금리 많은 대출 갖고 사신 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로 나와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물가와 또 인건비가 오름으로써 결국은 투자비,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비용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금리가 높으면은요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금리가 더 높아졌을 때는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온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미 경험해왔고 또 당연히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IMF가 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폭락을 했죠. 이때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이자가 15%에서 20% 하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폭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이. 그러나 폭락의 기간은 짧았고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더 많이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또는 2001년에서 2006년 심지어는 2007년까지 고점 유지되면서 3억 하는 것들이 많이 오르는 데는 15억, 18억까지 올랐고요. 어떤 것들은 3억 하는 것들이 조금 덜 오르는 지역도 6, 7억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리가 낮았느냐? 아닙니다. 이때 보셔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 6년 그때는 금리가 6에서 8%, 또 제2금융권을 가면은 9에서 12% 했는데도 대출을 서로 받으려고 야단이었죠. 그래서 이 가격을 잡기 위해서 2009년 10월에는 DTI를 2차 전국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던 DTI 서울만 있던 것을 경인 지역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이게 가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3월에는 드디어 DTI를 제2금융권까지 규제를 하죠. 그러나 우리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내리거나 안 올랐지만 결국은 이 DTI 규제를 통해서 돈의 흐름이 뭉치돈이 어디로 갔어요? 지방의 5대 광역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2010년에서부터 2014, 15년까지는 지방 1억 하던 것들이 2억씩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 요건 서울의 그래프고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국토 전체는 더 올랐다는 사실들을 알고 보면 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온갖 규제가 또 다시 2017년 8월 2일 드디어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금융 규제 이렇게 지금 현재 다시 시작을 해서 올 4월 1일부터 또 다시 시행됐고요. 일부는 8월 2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면 폭락이 일어난다는 폭락주의자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핵심 지역들은 더 오르고 오히려 재건축이라든가 멀어짐으로써 기대감
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는 가격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아닌 이미 기존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 살기가 좋고 입지가 좋은 데를 찾아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서울 전체가 평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보이느냐? 이미 IMF 폭락, 그리고 미국발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러스 사태, 그 다음에 2005년의 양도세, 중과세, 굵직한 2009년 10년 DTI 금융 규제들을 다 지내오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완만한 흐름으로 조정받고 있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가격이 지금 내린 데 있죠. 그런 데는 뭐죠? 인구 대비, 수요 대비 너무 지나친 공급이 많아서 이런 수급 불균형의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구 50만도 안 되는 데다가 마구 아파트를 지어내니 밤마다 불이 꺼진다는 거고 입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해줬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배드타운화 되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자, 부동산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많이 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각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맹이를 짧게 잡고 이 날아오는 볼을 두려워하지 말면서 실속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해간다면 반드시 또다시 한 2021년, 22년 정도 되면 또다시 부동산 투자에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부동산 투자에 감을 시키지 않고 항상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부동산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꼭꼭 박사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